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를 합니다. 2차 시험 대비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1권하고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과목, 2과목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가 되죠. 업무 방법서, 즉 이론서, 농구문에 나온 이론서에는요, 1권하고 2권으로 되었지만 시험 출제는 1과목하고 2과목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죠. 첫 번째, 2022년도 8회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시험을 합격, 2차에 안타깝게 다음을 기약을 하신 분들. 그래서 2023년 9회 시험에 이렇게 응시를 하신 분의 첫째 자격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앞주에 이제 시험을 봤죠. 6월 첫째 주 이렇게 해갖고 일요일 날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봐가지고 세 과목, 1차 세 과목이죠. 세 과목. 거기에서 꽈락 없이 평균 60점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차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그 자격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과목하고 2과목은요, 이제 2차는요, 1과목하고 2과목은 하는데, 1과목도 10문제, 2과목도 10문제 그럽니다. 그리고 총 평점은요, 100점 만점 기준,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꽈락이 적용됩니다. 1과목도 꽈락 40점, 2과목도 꽈락 40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꽈락은 넘겨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개 합산을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손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손해평가사 1과목에서 시험 출제가 나오면은 1과목은요,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2과목에서는요, 그 이론적인 부분에 무장을 하고 나서 실무, 손해평가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거 1과목하고 2과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가축 재해보험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무장된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차 실무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면 1번부터 5번, 2과목에서는요, 11번부터 15번. 그 간단하게 쓴다 단답 서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요, 주로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또는 계산형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요, 6번부터 10번 겁니다. 그리고 16번부터 20번입니다. 거기는 배점이 15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그랬대. 그러면은 단답형 서술형에서 다음 뭐든다고 제시하는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5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가로가 5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1번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재해 그럽니다. 보상하는 재해 중에서 5가지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가지, 교재에서는 10가지가, 7가지가, 10가지가, 15가지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5가지만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 점수를 5점을 먹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점. 그러면은요, 부분 점수라는 게 주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려고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는 내가 1, 2, 3, 3번까지는 쓰고 4번을 모르겠어. 그리고 5번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4번을 가로를 하나를 빼놓더라도 4점은 먹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 주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국가 자격시험은요, 시험 보는 수험생 위주로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자격증을 부여를 해서 실 업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하자면 떨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보험 사업자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산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계약자, 피보험자 위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 객관적으로. 그들이 수험생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형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과실 손해보장이 있고, 나무 손해보장이 있고, 과실 추가보장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럽니다. 거기에서 세 문제로 꺼졌으면 5점, 5점, 5점 이렇게 했고, 거기에 배점이 되어서 15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 과실 손해보장 5점은 완벽하니 만들었는데, 나무 손해보장은 내가 못했어요. 풀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실 못한다. 손해 추가 보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15점 중에서 5점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못했으니까 못 먹고 10점은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용어정에서 발아하고 발아기하고 다릅니다. 개화하고 개화기하고 다릅니다. 신초발아하고 신초발아기하고 다릅니다. 신초발아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신초발아까지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신초발아기 했을 때는요, 기까지 써줘야 한다 해서 그럽니까? 이것은 용어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 해서 그럽니다. 그 예에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부담률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10%형, 15%형 그럽니다. 거기에서는요, 최근 3년간 연속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3년간 보험 가입 경력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국어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용어정의 같은 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 써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주셔야 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필기시험, 시험 문제를 가갖고 필기시험에 필기 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기 도구는요, 같은 색깔로 한 가지 색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검정봇으로 사용을 했으면 검정, 연필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검정펜이나 청색 볼펜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한 가지 쭉.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색이면 옆에 사람이 작성을 해줬다. 이래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점수를 안 주고 그 시험을 갖다 0점 처리를 해버립니다.